네, 안녕하세요. 자, 13강 전기전과 전기력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12강까지 해가지고 대단원 1단원을 마쳤죠. 자, 대단원 1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운동, 힘, 그리고 에너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근데 이번에 대단원 2단원, 이제 대단원 2단원 이름이 전자기장이거든요. 자, 이 대단원 2단원 전자기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워볼 거냐면, 자, 일단은 전기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자기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며, 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이라는 좀 이제 거창한 거를 하기 전에, 대체 이 전자기학이 어떻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 자,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쫙 따라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우리가 뭐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을 텐데 뭐 이전에 우리가 전자기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단은 전기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뭔가 빠직빠직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자, 이걸 우리는 일단 전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라는 거는 예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자철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물질들을 보면 그 물질들은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아,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구나. 아, 자석은 서로 밀어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는구나. 자,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자, 이거는 자기현상이라고 하고 각각 따로따로 다루고 있었어요. 전기랑 자기가 어떻다? 지금 따로따로 다루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전기랑 자기가 서로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던 계기가 생긴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과학 중에서 좀 우연치 않게 진짜 발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진짜 막 끊임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쌓이는 과학도 있는가 하면 되게 우연치 않은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발견된 과학들도 있는데, 자, 이거는 바로 우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발견된 과학 현상이었어요. 물리 현상이었죠. 자, 일단 첫 번째,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덴마크의 물리학자인데, 이 물리학자는 어떤 좀 이제 뭐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하다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한 거야. 어떤 현상을 발견을 했냐면, 이렇게 이제 직선 도선이 있는데, 자기도 왜 여기에다가 자석을 놨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몰라. 그냥 진짜 우연히 놓은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즉 전기현상이죠.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진짜 우연치 않게 나침반을 놔본 거야. 자, 그랬더니 이 나침반은 원래는 우리가 나침반 언제 쓰지? 북극을 찾을 때 사용하잖아요.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북극을 딱 가리키는 방향으로 딱 정할 수 있는데, 그래, 나침반은 자석에 의해서만 이제 돌아가는 거였어. 그런데 자,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다가 나침반을 놔왔더니 얘가 어떻게 됐냐? 오? 얘가 이제 돌아가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통해 이제 알 수 있던 게 뭐지? 자, 전류가 방금 지금 뭐를 만들어낸 거야? 나침반을 돌렸으니까 자기장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낸 거야. 자, 근데 이 당시는 장이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어떤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자기 현상을 만들어낸 거지. 자, 이게 웨르스테드가 1820년경에 이제 1800년대 초반에 이제 발견한 업적이었어요. 자, 근데 이게 많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줬던 게 뭐냐?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던 전기랑 자기라는 게 지금 어떻다는 걸 발견한 거죠? 두 개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무언가 전기현상, 자기현상이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뭔가 대칭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대칭성은 뭐냐? 지금 뭐였지? 전기가 자기를 만들어냈으니까 반대로 대칭적이라고 하면
자기도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민을 진짜 수도 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했지만 이 발견은 결국 누가 있냐? 뭐 되게 똑똑하고 막 유수에 막 진짜 학문적인 배경이 쫙 갖춰진 사람이 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있냐면 우리 그 진짜 과학자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과학자 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과학자 2명을 한번 뽑아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영실 님이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영국에 바로 패러데이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 빈부를 얘기할 때 보통 요즘에 막 수저라는 비유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 패러데이는 흑수저도 아니고 흑수저 정도 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영국은 아직도 신분 사회잖아요. 근데 이 패러데이는 노비 출신이었어. 어떻게 보면 노비 진짜 천민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와중에 뭐를 했냐면 출판사에서 이제 우리 제본하는 그런 제본공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꿈을 아직 잃지 않고 근데 뭐를 했냐면 막 이렇게 제본공을 하면서 막 거기 들어오는 책들을 막 읽어보기도 하고 과학에 대한 막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근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건 누구냐? 그 피터 데이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막 이 당시엔 그런 강연이 있어서 여러분이 요즘에 이런 걸 막 열면 들으러 갈지 모르겠는데 과학 강연을 하는 거야. 대중 강연. 과학 대중 강연을 딱 해가지고 이제 듣는 거지 이제 그거를. 오늘 내가 이런 재미있는 현상을 막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짜잔 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대중 강연이 있는데 거기에서 패러데이가 데이비의 강연을 듣고 진짜 뿅 간 거야. 진짜 막 영감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나 일자리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주세요 라고 하고서 데이비한테 이제 편지도 쓰기도 했어. 자기 조수로 좀 써달라고 자기를. 근데 그게 진짜 우연에 이제 연이 닿아가지고 패러데이가 이제 그 조수로 들어가서 뭐 이제 진짜 아래 일부터 쫙쫙쫙 하면서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영국에서 진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과학자가 됐죠. 패러데이가. 뭐 이제 패러데이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패러데이의 일단 업적은 뭐였냐? 바로 대칭성이 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전기가 자기를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거를 실제로 해낸 게 바로 누구냐면 패러데이예요. 자, 패러데이가 했던 실험은 뭐냐면 우리 과학실에서도 이런 뭐 실험 장치가 있는데 자, 도선을 열심히 감아놓은 거. 자, 이걸 뭐라고 하지? 자, 솔레노이드라고 하지. 자, 여기에다가 또 다른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실험을 살짝만 변형해 볼게요. 자석이라고 해볼게요. 자석. 실제로 이거보다는 좀 실험이 좀 다르긴 한데 자, 자석을 이 솔레노이드가 있는 여기에다가 한번 여기 이제 이 당시에는 뭐 검류계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자석을 이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이제 도선이 쫙 감겨 있는 데에다가 왔다 갔다 한번 해본 거야. 자, 뭐를 준 거냐면 자기의 변화를 준 거야. 자, 자기의 변화를 줬더니 자, 도선에서 뭐가 흘렀냐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전류가 생기더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자기 변화를 줬더니 뭐가 생기는 거야? 그래,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야. 이거 참 좀 재미있는 현상인데 패러데이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냐면 자, 이 자석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선이 있을 거야. 자, 그 선을 뭐라고 불렀냐면 역선이라고 부르고 자, 얘가 이제 존재하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자고 했냐면 장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패러데이는 자기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을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냐면 자, 다시 자기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자, 지금 이 자석에서는 역선들이 뿜어나오고 있고 자, 그럼 이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역선의 변화가 생기면 즉 자기
장의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흐를 거예요. 이렇게 전기 현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 요 패러데이는 진짜 과학자 중에서 진짜 손꼽을 정도로 진짜 가난한, 진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흑흑흑 수저 과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뭔가 그런 이 현상을 풀어낼 수 있는 스킬 자체가 없었어. 그리고 패러데이도 자기도 되게 이제 겸손했는데, 자기는 수학을 정말 잘 못하지만 자기는 진짜 실험하는 건 좋아한다. 그리고 이걸 말로써 쉽게 풀어내는 거는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좀 아쉬운 게 수학적으로 이걸 풀어내는 게 아쉬웠겠죠. 자, 근데 이거를 이 장의 개념 그리고 요 패러데이의 법칙, 자, 이런 것들을 아주 수학적으로 엄밀하고 탄탄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커피 파나? 뭐 맥스웰 하우스? 요즘에 더 물어보면 이제 맥스웰이랑 남자애들은 축구 선수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커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리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이라는 거를 진짜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패러데이가 얘기했던 이것들을 다 어떻게 했냐, 그리고 이전에 전자기학에 대해서 이제 전기자기에 대해서 나왔던 걸 다 어떻게 하냐, 아, 이거 너무 근본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를 진짜 수학적으로 탄탄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자기학을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진짜 막 교과서에서 막 특히 전자기학이 진짜 수학 그 자체거든요. 이제 뭐 대학 가서 이제 전기과 갈 친구들은 또 알 텐데, 나중에 1, 2년 후에. 자, 그럼 진짜 보면 이게 물리책인가 공학책인가 수학책인가 구분이 안 가. 진짜 수학 같아. 자, 근데 이걸 다 누가 했다? 자,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제 하셨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주적이죠, 주적. 자, 근데 이 맥스웰이 자신의 이제 전기자기에 대한 거를 진짜 깔끔한 4개의 방정식으로 했어. 그걸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풀다 보니까 뭐를 발견을 했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를 이제 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파동의 형태를 띠는데, 이게 이제 파동이니까 전파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파되는 속도를 자기가 계산한 이 수학적인 방법으로 딱딱딱딱딱 계산을 해봤더니 뭐가 나왔냐? 전자기파 속도가 거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빛의 속도랑 비슷하다는 거야. 이게 우연일까? 이게 비슷할 확률은 진짜 일어날 수가 없는 확률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속도가 비슷해. 그런 말이 뭐야? 아, 전자기파가 고로 뭐가 될 수 있다? 빛이 될 수 있다. 빛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기파라는 게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해야만 할 거야. 라고 이제 추측을 해본 거야. 근데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도 이론을 좀 더 이제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해? 라는 걸 이제 증명할 방법은 없었어요. 증명을 하지 못했고. 자,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 전자기파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다는 걸 실험으로서 입증해내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 진동수의 단위로 쓰는 분인데 바로 헤르츠라는 분이에요. 우리 설화고에 또 밴드 동아리도 있지, 헤르츠라고. 아주 물리적인 동아리인데, 자, 우리가 이 헤르츠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을 했냐?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을 해낸 거야. 근데 이 헤르츠도 이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입증을 한 다음에 그 뭐 실험 자체는 뭐 좀 더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뒤에서도 얘기할 거거든.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걸 입증했는데 이게 그렇게 막 대단한 걸까? 라고 이제 본인도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정도만 우리가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핸드폰도 사용하고 있고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통신들 뭐 이제 모든 것들 그 무선 통신의 모든 것들 다 이 전자기파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자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거 발견한 직후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마르콘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선 송수신 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무선 송수신을 이제 가능케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기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약 한 10강 정도 이제 진행될 내용이 뭐냐면 이 역사 속에 있는 물리학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전자기학의 끝이에요. 사실 우리가 전자기학 막 하다 보면 막 사람마다 그래요. 막 너무 수학적이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선생님도 이제 물리를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물리가 더 조금 쉬워지고 재미있어졌던 계기가 뭐냐면 이렇게 좀 역사를 좀 알고 나니까 과학사적 배경을 좀 알고 나니까 아 이게 왜 이렇게 나오고 이 이론과 이 이론이 어떤 관계가 있고 여기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만 재밌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하나씩 전기 현상부터 해서 자기 현상 그리고 이제 전기랑 자기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살짝 지우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 수업을 찍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이게 선생님이 한 30분 정도 영상을 확 찍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오프닝 부분이에요. 오프닝 부분. 그래서 오프닝을 진짜 찍고 지우고 찍고 지우고 이제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제 결국에 하는 게 뭐냐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데 진짜 오프닝 찍는 데만 거의 한 30분 40분만 걸리는 것 같아요. 영상 찍을 때. 오늘도 그랬는데 이게 또 그래도 좀 이제 중간 정도 오다 보면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지금 사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막 그냥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영상 찍는 게 좀 이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온라인이 이제 지속되는 동안은 이제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언제까지 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태원 친구들이 막 퍼뜨려 놔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저의 푸념이었고 자 바로 전기에 대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뭐 전기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일렉트릭 이 전기 대체 뭘까요? 라고 하면 우리 그냥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뭔가 빠직빠직 그 번개 치면 얘는 전기 현상이에요. 그리고 막 머리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풍선 부풀려가지고 막 머리 부비부비 하면 머리 뜨고 이거는 정전기 현상이에요. 그리고 겨울철에 스웨터 벗으면 어떻게 돼? 막 빠직빠직 하잖아. 자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전기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리를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좀 자연과학을 하는 좀 멋진 이과생들인데 그러면 왜 그런지 이게 왜 전기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게 바로 누구 때문이냐? 요놈아 때문이야. 누구냐? 바로 전하라는 친구 때문이야. 전하 그립을 치고 싶지만 좀 참겠어요. 전하 이런 거 참고 아무튼 죄송해요. 자 아무튼 전하 자 전하라는 것 때문인데 이 전하는 뭐냐 모든 우리가 이제부터 전기 자기 모든 것들을 이제 할 건데 전자기 하는 건데 그 모든 현상들이 뭐냐면 근원이에요. 전자기 현상의 근원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전하라고 한다. 뭐 실제로 본 적은 있을까요? 전하? 근데 뭐 선생님 진짜 요즘에 읽는 책이 이제 과학 철학 책을 좀 많이 보다 보는데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고민을 또 하게 돼. 전하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그 위대한 과학자들도 우리 막 아인슈타인 막 아까 나왔던 맥스웰 등등등등 그 위대한 과학자들도 실제로 전하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도입을 해야 되냐면, 그렇지, 이 전자기 현상의 근원인 전하를 도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전하. 근데 이 전하의 특징은 뭐냐? 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야. 양과 음이 있다는,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전하. 자, 그리고 자, 또 하나 이제 또 얘기할 건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이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막 전하들이 있네. 플러스를 그냥 일단 그려볼게요. 플러스 전하를. 막 전하들이 있네. 자, 그러면 이 물체에는 대체 얼마나 많은 전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물체는 얼마나 많은 전하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전하량이라고 해요. 뭐라고? 전하량은 물체가 가진 전하의 양. 자, 이거를 전하량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 현상의 근원은 전하고, 전한 이제 물체가 가진 전하의 양을 전하량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전하를 띈 물체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막 풍선 부비부비하면 머리가 왜 떠오를까요?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도입할 거냐면 바로 전기력이라는 걸 한번 도입을 해볼게요. 자, 전기력이니까 뭘까? 얘는 힘이야, 힘. 단위는 뭘 쓰냐면 뉴턴이라는 단위 써요. 얘도 힘이니까. 자, 근데 이 전기력은 왜 일어나냐고 하면 바로 전기현상의 근원이 전하 때문이야. 자, 여기 지금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할게요. 자, 전하는 이제부터 기호로 뭘 쓸 거냐면 뭐 라지 Q 혹은 스몰 Q를 쓸 건데, 자, 플러스 Q인 전하가 있다고 할게. 자,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Q 다시인 전하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제 쿨롱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왔더니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찾아봤냐면, 자, 플러스 Q인 애가 있고 마이너스 Q로 이제 대전된 물체가 있다고 하면 얘네 둘 사이에는 힘이 작용을 해. 자, 근데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했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다르게 되면 얘네 사이에 뭐가 다르냐? 뭐가 작용하냐면 인력이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부호가 어떠면? 다르면. 자, 근데 같은 부호면 얘네가 혹은 플러스 플러스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던가, 자, 이렇게 같은 부호일 경우에는 얘네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고 하냐면 청력이 작용한다고 해. 인력과 청력이 있구나. 자, 이게 일단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전기력의 일단 첫 번째 특성이에요. 인력과 청력이 있다는 거.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얘네 둘 사이에 이제 어떤 힘이 작용하는데, 이제 청력이 작용하니까 둘 다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 모양이 마밀리얼랑 비슷하네. 자, 둘 사이에 이제 청력이 작용을 하는데, 인력. 얘네 둘은 인력이 작용을 해. 이 크기는 얼마냐 따져보니까, 자, 이 두 녀석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두 녀석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는 거야. 제곱이 중요해,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더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급격하게 약해지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뭐에 비례를 하냐 봤더니 이 두 녀석의 전하량에 비례를 하더라. 자, 그리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비례상수인 K를 써주는 거야. 자, 이거 누가 했다고 실험? 쿨롱이 했다고 했죠? 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까? 쿨롱 상수 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전기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누가 실험한 거야? 쿨롱이 실험했으니까 자기 이름 붙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쿨롱 법칙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뭐 갑자기 또 딴 얘기를 또 흘러가는데, 이거 모양이 뭐랑 비슷해? 인력과 청력이 있다는 것만 제외를 하면 얘는 모양이 뭐랑 비슷하냐면 중력이랑 되게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의 그 마음을 탁 훔쳤냐면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마음을 엄청나게 훔쳤어. 아인슈타인은
그 대칭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은 뭔가 아름답고 대칭적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 뭔가 전기력이랑 중력이랑 뭔가 형태가 비슷하잖아. 그러면 얘네 두 개를 하나로 딱 연결할 수 있는 아주 궁극의 이론이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자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통일장 이론이라고 불렀어요. 말년까지 이거 열심히 찾다가 결국엔 찾지 못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걸출한 업적을 남기셨죠.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 자, 이런 걸 해서 이제 아주 물리학의 엄청난 패러다임을 한번 변화를 일으켰어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자 이게 쿨롱 법칙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뭘 얘기해 볼 거냐면, 자, 전기력이라는 걸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전기장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전기장. 자, 이 전기장은 뭐냐면 이 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계속 등장을 할 거야. 뭐 일반 상대성 이론 얘기할 때도 있겠냐? 얘기했냐가 아니에요. 얘기했나? 자, 우리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했죠? 공간? 자, 그걸 중력장이라고 불렀지. 자, 근데 전기장은 뭐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거기를 이제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약간 우리가 한자식 문화권이니까, 한자 문화권이니까, 이 장이 뭐냐면 마당장자를 쓰는 거야. 전기마당이지, 전기마당. 전기가 쫙 깔려있는 마당. 지금 우리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전자기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지. 자, 이것도 결국 뭐야? 전기장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깔려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전기장이 뭔지 한번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해볼 건데,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 자, 이렇게 한번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전기장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 그래서 이거를 눈에 보이게끔 이제 표현한 게 뭐냐면 전기력 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 전기력 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바로 설명을 할 거고, 자, 일단은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얘는 주변 공간에 뭘 만드냐면 이렇게 발산하는 형태로 전기장을 만든대.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플러스 전화가 있으면 발산하는 형태로 전기장을 만드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야. 전기장을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그 세기가 어떤지,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플러스 Q라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궁금한 거야. 자, 임의의 위치를 아무데나 한번 찍어볼게요. 자, 요 임의의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먼저 한번 보여볼게요. 세기. 자, 일단 전기장의 세기, 방향부터입니다. 자,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이제 규칙을 정했냐면, 자, 플러스 전하를 놨을 때,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놨을 때, 이 녀석이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뭐라고 했냐면,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하자고 했어요. 자, 그럼 플러스 Q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어느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지? 자, 그렇지. 여러분이 봤을 때. 자,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을 거야. 자,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전기력의 방향,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전기장 방향은 누굴 놨을 때? 플러스 놨을 때 방향이에요. 플러스 놨을 때 방향. 자, 그리고 자 이제 그러면 세기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면, 자 여기에다가 임의의 시험 전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떤 스몰 q라는 임의의 전하량을 가진 녀석을 여기다 놔둔 거야. 자, 그럼 얘가 뭘 받을까요? 전기력을 받겠지. 자, 이 전기력의 세기는 얼마일까요? 자, 이 거리를,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하면 R 제곱의 반비례하고 두 녀석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를 하고 여기 뭘 붙여주면 돼? 쿨롱 상수를 붙여주면 되죠. 자, 이거야. 자, 근데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거냐면, 전기장은 정의가 이거거든요. 단위 전하당 전기력의 세기. 잠깐만요. 자, 단위 전하당,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 자, 이거를
전기장의 색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단위 양전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위 양전화가 1쿨롱이거든요. 단위 양전화가 1쿨롱. 그러니까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자 전기력을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이 시험 전화의 전화량으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럼 요 노마가 뭐가 될까요? 요 노마가 이제 바로 뭐냐면 전기장의 색이야.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 여기 플러스 Q가 있고 라지 Q가 있고 플러스 스몰 Q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가 되냐면 K 거리는 R제곱분의 스몰 Q를 나눠주니까 Q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자 요 시험 전화의 전화량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시험 전화의 전화량은 의미가 없고, 자 어떤 전화가 공간에 뿅 놓여졌다는 의미는 뭐야? 이 시험 전화가 있던 없던 주변에 뭐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험 전화는 진짜 전기장의 세기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놓은 거고, 자 얘가 있던 없던, 자, 요 플러스 Q, 라지 Q라는 전하가 공간에 놓여지면 얘는 공간에 뭘 만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장을 만든다. 자,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문제는 안 풀 수 없으니까 문제를 풀 때 꼭 단골로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 전기장에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방향이 어떻고 세기가 어떤지. 자, 요거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는 뭐 이것도 단위를 또 얘기를 하면 힘을 전하량으로 한번 나눠준 거니까 얘는 뉴턴 퍼 쿨롱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또 얘기하는데 하다가, 자 우리가 전하량의 단위는 뭐냐면 그 선생님이 작년에 그 골든벨 문제를 냈다가 아주 아이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문제인데, 전하량의 단위가 뭘까요? 우리 전기현상의 근원, 전하량의 단위가 뭘까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녀석들이 다 암페어를 하더라고. 근데 전하량의 단위는 뭐다? 바로 쿨롱이에요. 쿨롱. 요 아저씨, 쿨롱 아저씨.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에요. 이번에도 또 골든벨에서 낼 수도 있어.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한다고 하다가 안 했다. 자, 전기장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게 표현한 걸 뭐라고 했죠? 전기력 선이라고 했는데, 이 전기력 선을 그리는 데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자, 이 규칙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플러스는 뭔가 발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전기장을 발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는 전기장이 수렴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플러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잘 그린다. 여기 잘 그려진다. 나와서 들어가서, 나와서 들어가서,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자, 플러스에선 들어가고, 마이너스에서는 무슨 말하고요? 플러스에선 나오고 마이너스는 들어간다. 플러스는 발산하고 마이너스는 수렴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전기력선의 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금 아주 선생님이 지금 예쁘게 그렸는데, 자, 여기 보면 이걸 이제 전기력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기력선은 어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은 서로 교차하거나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끊어진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끊어진 게 아니라 얘는 무한히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얘네들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다음 세 번째. 자, 이 전기력선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전기장의 방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 어떻게 한눈에 알아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임의의 지점을 찍어가지고 그 곳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벡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 뭘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전기장의 방향을 아주 한 방에 결정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이 전기력선이 있으면 전기력선에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자, 이 접선의 방향이 바로 뭐다? 전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또 이 지점에서는 전기장의 방향이 어디야? 뭘 그려? 접선을 그리고 이 접선의 방향이 뭐야? 전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거까지. 자, 이 전기력선을 그리면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한눈에 어디가 전기장이 센지도 알 수 있어.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요 플러스 전압 근처에서는 지금 전기력선의 밀도가 어때요? 밀도? 전기력선이 촘촘하지? 자, 이렇게 밀도가 이제 높다고 얘기를 할게요. 뭐 이걸 막 수학적으로, 막 수치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 자, 근데 요 지점을 보면, 여기는 밀도가 어때? 밀도가 낮지?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전기력선의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전기장이 강하다라는 의미고, 밀도가 낮다는 거는 전기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의미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문제를 이제 실제로 풀 건데, 막 수치를 대입해가지고 플롱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전기력선을 보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때 뭘 보면 된다? 전기력선이 촘촘하게 있는지 아니면 듬성듬성 있는지. 자, 요거를 비교하면 전기장의 세계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제 개념은 끝났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전기현상의 기본, 전기력, 전기장, 전기력선. 자, 이걸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쌤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론 물리를 가르치시는 진짜 내 선생님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진짜 존경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딱 특징이 뭐냐? 여기 칠판, 대학교 칠판은 이거가 더 컸던 것 같은데, 여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 해가지고 진짜 빼곡하게 그 막 양자역학 수식을 쫙 써가면서 진짜 ASMR인데 막 들으면서 막 사경에 헤매면 쫙 써가지고 두 칠판을 끝까지 짝짝 하면 1시간이 지났어. 근데 그게 3시간 연강이었거든요. 그럼 6칠판을 짝짝짝짝짝 하면 그날 끝. 근데 교수님이 이제 중간에 이제 삘이 많으시면 이제 쉬는 시간도 없이 짝짝짝짝짝짝 한 다음에 15분만 더 하면 어떨까요? 거기서 이제 한 칠판을 더 하시고 막 이렇게 끝내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느덧 선생님도 지금 약간 그 교수님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3번째 칠판을 사용할 그런 시간이 왔네요. 지금 여러분 욕을 하고 있겠죠. 저 인간 빨리 안 끝내고 저러고 있나? 자, 빨리 끝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3개의 전화가 이렇게 마음 휘둘렀네. 정삼각형이에요. 이 정삼각형이 있고, 정삼각형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꼭지점에다가 전화를 놨어요. 자, 여긴 A라고 하고, 얘는 B라고 하고, 얘는 C라고 하자. 자, 근데 각각의 전화량이 얼마냐? 자, 얘는 마이너스 Q, 얘도 마이너스 Q, 얘는 플러스 2Q. 자, 이런데. 자, 문제를 한번 풀어달래요. 고정되어 있다.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 자, 기억. 전화 A가 전화 B에 의해 받는 전기력의 크기. 전화 A가 전화 B에 의해, 지금 얘네가 다 있지만 A가 B에 의해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해달래. 자, 그럼 뭘 쓰면 돼? 누구의 법칙? 플롱의 법칙. 자, 그럼 얼마가 나와요? 플롱의 법칙 쓰면 F는 K B를 쓰고, 거리가 얼마? 여기 거리가 얼마라고 줬어요? R이라고 줬지? 다 R이야. 얼마죠? 거리가 R 제곱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지? 반비례한다고 했지?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전화량에 이제 곱에 비례하니까 Q 제곱을 써주면 되네.
K는 R제곱분의 Q제곱이구나. 기억은? 맞죠? 아니 맞다. 그 다음 니은 전하 B와 C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B와 C. 자, 전기력은 우리 전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데 인력과 청력이 존재한다고 했지. 근데 두 개는 부호가 지금 반대야. 그럼 두 개는 뭐가 작용해? 인력이 작용을 해야 돼. 청력이 작용한다. 니은 땡이죠. 다음 디귿. 자, 디귿 한번 볼게. 전하 C가 전하 A, B에 의해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야. 전하 C가 A, B에 의해서 받는 전기력의 크기. 자, 그럼 각각 구해야 돼. 자, 요 녀석이 이제 작용하는 힘. 자, 요거를 F라고 하면 F1이라고 하자. 얘는 얼마예요? 얘는 얼마? R제곱분의 K EQ 제곱이지. 그리고 두 개는 부호가 반대니까 인력. 자, 여기도 인력이 작용하고 얼마야? 얘는 F2라고 할게. 얘는 K R제곱분의 EQ 제곱이네.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벡터의 합성만 하면 돼요. 자, 뭘 그릴까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을 싹 그려서 이렇게. 자, 요 벡터만 구하면 돼. 요 녀석. 요 벡터의 크기만 구하면 돼. 자, 요건 어떻게 구할까요? 요 벡터의 크기. 자, 그냥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녀석이 이제 F1이라고 했잖아. 근데 F1과 F2는 똑같지? 자, 요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내리고, 자, 요거의 각도는 30도지. 자, 요거의 코사인 성분을 구한 다음에 이걸 몇 배를 해주면 돼? 2배를 해주면 되지. 그럼 F의 크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F는 어떻게 쓰면 돼? 자, F1에 코사인 성분을 구해줘. 코사인 30도 해주고 요거의 2배를 하면 어떻게 돼? F의 크기가 나오네. 이거 왜 그래요? 잠시 5초간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코사인 2배. 자, 그치. 그러면 자,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루트 3이니까 루트 3 F1이 나오고, 자, F1은 우리가 구했지. 그럼 어떻게 돼? R제곱분의 K 2 루트 3 Q 제곱이 나오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똑바로 써줄게요. 자, 그러면 디귿. 전기력의 크기는 R제곱분의 K 루트 3 Q제곱이다. 아니죠? 2가 있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한번 보자. 너무 1번에서 빨리 천천히 풀었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고정되어 있는 두 점전화 A, B. 자, A랑 있고 B가 있는데 전기력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 자, 얘는 뭔가 계산을 빡시게 해달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력선의 그 정성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문제예요. 자, 근데 잘 보면 자, B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B에서 뿜어져 나오고 A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들어가고 있지? 자, 근데 보면 잘 봐봐. 자, 근데 잘 보면 자, B에서는 지금 발산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A는 뭔가 수렴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럼 그 말이 뭐야? B는 양전화, A는 음전화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기억은 A는 음전화이다. 맞죠? 그다음 미은 A, B의 전화량이 같다. 자, 만약에 전화량이 같다라고 하면 뭐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성질인데 이 전기력선이 어떤 성질을 떼야 되냐면 두 개가 대칭을 이루어야 돼. 근데 지금 딱 봐도 대칭을 이뤘어?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죠? 그럼 얘는 두 개의 전화량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근데 좀 차이가 있는데 누가 더 클까? 자, 이건 어떻게 따지면 되냐? 자, 세 번째 A, B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이, 자, 요거 니은도 그냥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할게요. 대칭을 이루지 않았는데
누가 더 클까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요렇게 따지면 돼. 자, B에서는 지금 단위 면적당 전기력 선의 수가 어때? 많지. 밀도가 높죠? 그럼 그만큼 여기 주변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거야. 자, 여기는 조금 밀도가 듬성듬성해. 밀도가 낮아.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라는 건 의미하는 게 뭐냐? 요 B라는 녀석이 더 전하량이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A랑 비교해서. 자, 그럼 디귿 A, B 사이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두 개가 부호가 반대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요. 기억 디귿.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자, 전하량이 각각 QA, QB인 두 전하가 자, 원점과 3D 지점에 고정이 돼 있대요. 자, 원점에는 누가? QA인 애가, 그리고 3D 지점에는 QB인 애가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그림에서 뭘 그려줬냐? 자, 옆에 그림에서 뭘 그려줬냐면 이 전기장을 X축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건데 자, 플러스 X 방향을 양으로 했대요. 자, 그럼 보면 이렇게 그려졌네. 이렇게 우선 올라가고 자, 여기 무슨 지점이야?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0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자, 이런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문제가 뭐냐? 자, 이렇게 두 개, 뭐 이렇게 전하를 주고선 전하량의 세기를 이렇게 뭐 전하량의 어떤 전하량을 두 개 막 따지는 이런 문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냐? 바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모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접근하면 되네. 전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어딘가를 잘 따져봐야 돼. 자, 어느 지점이죠? 자, 이 지점이에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 A와 B는 서로 당기는 방향에 전기력이 작용한다. 자, 한번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개가 만약에 반대 부호야. 반대 부호면 자, 요 A랑 B 사이에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어. 왜?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그려질 텐데 자, 그러면 얘는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하냐 존재할 수가 없지. 자,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가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두 개가 반대면 전기장, 이 두 개 사이의 전기장이 세기가 0인 지점이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럼 두 개가 플러스든 마이너스 1든 둘 다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서로 당기는 방향이 작용해? 아니지. 서로 밀어내는 방향의 전기력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럼 니은 음전하를 X축상에 X는 D지점 여기에 놓은 거야. 음전하 여기에 놓은 거예요. 음전하. 자, 음전하를 여기에 놨을 때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한다? 어떻게 따지지 이거는? 자, 그럼 전기장의 정의를 한번 다시 돌아가야 돼. 전기장은 뭐였지?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화를 놨을 때 이 플러스 전화가 받는 힘의 방향이었죠. 자, 그럼 여기 플러스를 만약에 놨다고 하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지금 요 전기장이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아까 플러스를 양으로 하자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는 전기장의 방향이 왼쪽이 되겠죠. 여러분이 봤을 때.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플러스를 놓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아.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를 놓으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돼요?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자, 마지막 디귿. 자, 디귿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자, 아까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찍을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선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전화를 놨을 때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또이또이하다는 얘기야.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 점전화가 있을 때 전기장의 색이 구해봤지? 어떻게 구했지? 자, 일단 전기력의 세기는 점전화가 있을 때 이거 있었잖아. 플러스 Q가 있고 뭐 여기 또 Q가 있다고 하면 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 어떻게 구했지? K R 제곱분의 Q Q였죠. 자, 요 놈을 Q라고 하고 요 놈을 스몰 Q라고 하면 이거 전화량은 지울게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지. 자, 근데 전기장의 세기는 뭐였어? 그러면 단위 이렇게 점전화 놨을 때 시험 전화의 전화량을 냉각해주면 얘는 K R 제곱분의 Q라고 쓸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구나.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따져볼 건데, 자, 요 녀석에 의한 일단 전기장의 세기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전기장의 세기 따져보면 어떻게 돼? E는 R 제곱인데 얘는 지금 얼마큼 떨어졌어? D만큼 떨어져 있지. 요 녀석에 의한 전기장부터 일단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야? 4D 제곱 K 제곱 QA가 되겠지. 자, 이거를 QEA라고 할게. 그다음 요 QB에 의한 전기장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게? 얘는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 제곱분의 QB K가 되겠죠. 여기 제곱을 붙였어. 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얘네 두 개가 어때야 돼? 자,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전기장이랑 왼쪽으로 작용하는 전기장이 평형을 이루어야 돼. 자, 그럼 얘네 두 개는 어떻게 되는데? 같으면 된다. 자, 그러려면 QA 대 QB의 B는 얼마가 되면 돼요? 4 대 1이 되면 되고, 거기 주어진 거대로 하면 QA를 QB로 나눈 값은 얼마가 되는데? 4가 되면 되겠죠.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10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의 첫 단추를 한번 꿰어본 거예요. 대체 전기 현상은 왜 일어나냐? 전하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기력, 이거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력선이라는 걸 표현을 했고, 자, 그리고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뭐라고 했죠? 바로 전기장이라는 걸 표현을 해가지고, 그냥 공간에 전하가 뿅 놓여 있으면 주변에 전기장을 만든다,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만든다라는 거를 배워놨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가지고 조금 더 전기 현상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는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할게요. 네, 그럼 이번 1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